기존의 그 식민지 시기를 볼 때 화장하는 여성들은 그냥 소비 주체로서 자본주의의 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 그 남성의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그런 반식민화에 저항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의미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화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가면 혹은 자기를 구성하는 혹은 표현하는 행위의 일부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목차가 식민지 잡지입니다. 조광이라는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신여성과 이제 구여성이 이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국민화의 공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화장품 광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 이 화장이라는 것이 각각의 시기에 혹은 그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를 일종의 구성하는 매우 중대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화장을 단순히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외면이라는 것이 내면을 구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면으로 나타나는 표정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질서들에 적응하는 행위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것을 교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우리 이 겨하기 이 사진들에서 많이 봅니다만, 여자들이 가슴을 노출하고 있죠. 가슴을 노출하고 있고, 특히 아들을 낳았다는 상징인데, 이 여성의 상징이 이제 가슴에서 얼굴로 이동하게 됩니다. 20년대 또 통해서 10년대, 20년대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얼굴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얼굴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성, 여성이 이 사회 안으로 노출되면서 혹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얼굴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화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겠지만 비슷한 똑같은 인물이 어떤 때는 한국식의 화장을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여성의 화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각각의 장소나 위치 혹은 질서에 맞추어서 혹은 그걸 교란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유진호의 1941년 1월 춘추에 실린 소설인 젊은 아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일종의 그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이야기인데, 그 불륜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식으로 이 자기 불륜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떠올리는 화장이 한국식 혹은 이 점잖은 그런 한국 여성의 화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성들이 실제로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식민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어떤 여성상을 보여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전통적 여성상으로서 식민지 혹은 근대사회가 결핍되어 있는, 근대사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전통의 요소를 표상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양쪽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장이라는 형태로 혹은 이제 얼굴은 우리가 유일하게 표현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면을 만들고 또 대중 앞에 자기를 세우고 의장을 만들고 화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는 여성들이 이 근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성했던 혹은 탈구축했던, 구성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걸 교란시키니까 탈구축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1년간 진행했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